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성 오숙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저희 생방송 여성을 통해서 만나 뵙고 싶은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시고 근 40년 동안 가족법 개정 운동을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이태영 박사님을 모셔서 그 인생 80년 동안의 파란만장했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와 달리요, 이렇게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앉아서 이 박사님의 얘기를 푸근히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이야기 손님으로 송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이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78이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고우시고 정정하세요. 근데 뭐 이렇게 특별히 건강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암 환자인데 암 수술했어요. 신장암, 그 신장 다 떼내고 부진 다 떼내서 암, 혹둘, 물주머니 둘 다시 떼냈어. 그거 다 수술해버리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신 거 보면은 진짜 활동하시도록 투병했지. 하늘에서 내신 분 같으세요. 그럴까요? 너무 고맙고. 근데 지금도 상담소에 나가셔서 일을 보십니까? 그럼요. 예,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아침에 상담소에 나가서 조회도 하고 다 하는데요. 내가 이 4년 동안에는 치병하느라고 그런 건 좀 절약을 하고요. 불가피한 것만 나가고 일을 골라서 나가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대개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는 시간 내놓고 모든 눈이 상담소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마음도 거기 갔기 때문에 어디시나 마찬가지야. 일은 똑같아요. 읽는 거를 특별히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선생님 요새도 신문 그렇게 빼놓지 않고 다 보세요? 그러면 신문이 내 교과서인데 인생 살아가는데 영양인데요. 정신영양인데. 그래서 아침에는 신문이 네, 저녁이면 둘. 그래서 6개를. 그럼요. 그리고 주간신문 읽고 해서 그걸 하루 3시간 건네요. 다 봐서 언더라인 긋고 가고 빨간 걸로 쳐서 상담소 내보내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다 끊어가지고 스크랩북에 다 붙여요. 경제는 이렇고 정치는 어둡고 여성은 어둡고 가정은 어둡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그거 다 적죠. 뭐 광고까지 와요. 광고에서 무슨 하나 아티클이 나오든지 조그만 무슨 단자 하나라도 나와도 저 표현이 좋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가는 거야. 예, 젊음을 늘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여성 중에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은 자제분들이 다 성장하셨죠? 그래요. 다 컸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 같은 거 혹시 없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워낙 태어나서부터 그 엄마를 봤기 때문에 엄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아무 불평이 없었어. 근데 커서 눈치가 조금씩 보여요. 내 아이인데 딸 셋, 아들 하나인데 그중에 하나만이 말이 없고 셋은 조금씩 경우가 배우고 감정이 조금씩 배우고 그러더니요, 그중에 아이 하나가 유학교 1학년, 2학년 착됐는데 엄마 세상은 경마장 가고 있다는데 그래서 하나는 말을 타고 다르고 있고 하나는 저 앉아있는 거기 자리에서 응원하면서 박수 치면서 이러는 사람 있고 하나는 저 끝에서 먹을 장사를 가지고 가서 뭘 팔갔다고 좀 그런 3가지 인간이 있는 게 인간 세상이래. 그런데 말이야, 다른 집은요 다 아들 딸들이 말을 타고서 달리는데 아버지 어머니 앉아서 잘한다 이러고 응원하고 이러고 있고요. 그런데요 우리 집은 거꾸로야. 우리 집은 아이들이 안 그러고 아이들이 앉아서 아버지 어머니 달리는데 박수 치라고 있는데 거꾸로 졌어. 여기 뭔가 내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전해버리고 우리만 달리고 있구나. 제 세상만 살고 있구나. 이 말이거든요. 네.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못제로 표현했지만은요, 나한테는 못이 아니었어서 가슴을 찌른 듯 아픔을 내서요. 말은 못했지만 그게 영원히 잊지 않아요. 그게 벌써 30여 년 됐는데도 안 잊어요. 근데 박사님의 친정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머님, 뭐 별난 분 어머니 아니고 보통 어머니고, 보통 어머니도 못 되지요. 교육을 받은 게 없으니까 학교 문 근처에도 안 갔는데요. 저 노락가라 가지요. 완전히 말하면 우리는 아들, 딸 똑같이 공부시킨다. 그럼 끝까지 시킨다.
끝까지라고 하네요. 끝까지. 그걸 한 100번도 들었는데 끝까지가 어딘지 거지 몰라. 평양이 거지 영변 거지. 영변이 가면 기차가 가까워지고 더 가면 평양이 되고 더 가면 서울이 되고 서울이 되면 더 된다. 애국까지 간다. 그건 모르는지 알았는지 몰라. 지금 같이 어머니 보고 물을 때인데 네. 어머니 그거 한데 물을 새 없이 우린 모르게 이 세계 지나갔거든요. 끝까지 간다고 그래. 그러나 어디 끝까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정말로 어머니가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도 오빠들하고 차이 없이 거의 그랬는데요. 늘 공부할 때는요. 그러니까 두 방이 있는데 등이를 우리가 등해서 등비를 타는데 우리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닦아서 그렇죠. 유리요. 닦아서 예. 갖다 놓으면 이제 저녁부터 불을 태면요. 아침에만 우리를 들여다보는데요. 다 우리 자는데 다 보는데 등잔에 기름이 누가 많이 없어진 나를 검사를 해서 등잔에 기름이 없어지면 착하다 공부 많이 했다 그러고요. 예. 그걸 따로 밝히지 않고요. 못한 사람이 있으면 쟤는 공부 안 했구나 그런데요. 어떤 날 하루 딱 한 번 경험했는데 오빠는 일찍 안 붙으면 장가봐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기름이 고다 있고 나는 기름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착 지나가면서 우리 자는데 공부 안 할 녀석은 애저녁 붙으면 자서 기름이 하나도 그대로 있고 공부 안 해도 좋은 딸은 밤새 기름이 다 없어지도록 그 비싼 기름이 다 없어지도록 공부만 했구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아휴, 너무 충격이 나서요. 울고 싶은데 계속 깨질 않았어요. 아니 눈은 깼는데도 안 일어났다고요. 네. 뒤늦게 왜 일어났나. 그래서 내가 늦게 밥 먹고 싫어서 일어났다 그랬는데 오라버니 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보고 짜증을 못 냈어요. 네. 큰 오라버니 둘인데 오라버니 댁이 저 빨래하래 내천에 갔는데 엄마를 붙잡고 엄마 난 죽을 거야. 아이고. 여기 무릎에다 오래 묻고 난 죽을 거야. 구롱강이라고 그러있어요. 약단 용변의 약산 동네 아래 바다가 이렇게 물이 있는데요. 내가 거기 가서 치마 뒤집어 쓰고 죽을 거야. 공부도 안 하였을 때 그까지 그 나쁜 아이를 공부하려고 둬도 난 죽을 거야. 하나님 보고 물어보고 난 그렇게 된다면 난 죽을 거야. 그러면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요 동네 사람이 늘 그랬기 때문에 듣은 색이지. 나는 안 그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손을 번쩍 들고요. 네.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나 후일에 감히 아이 보고 사과를 하다니 나는 아이를 보고 그러질 못했어. 네. 우리 어머니가 달랐구나. 이 박사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당차고 야무지고 자기 표현력도 뛰어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내가 중학교 이제 소학교만 있는데요. 소학교에서 5학년 때 공부 잘한다고 월반을 시켜서 고등부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는 고등부 2부를 하면 큰 거 공부 다 한 거야. 동네에서 제일 가는 거 다 공부한 건데 곳곳이 하더라고요. 하는데요. 나는 평양을 안 보내줄 것 같아요. 네. 암만 해도 오빠만 보지 난 안 보낼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웅변대에 나오는데 나오라고 학교에서 그래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 하겠냐 하니까 아들 딸 똑같이 다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가서 너 하겠니? 하겠어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부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걸음을 까만 목쇠로 치마에 분홍 흰 명주에다 분홍물 들여서 웅변대 한다고 잘 입혀서 나갔는데요. 내가 걸음을 딱 풀면서 할머니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이거가 똑같은 게 얼마나 예뻐요. 이거 하나 길고 하나 짧으면 이게 돼요? 병신 거지. 보기도 싫지요? 근데 대답을 해요. 그렇지. 노인들이 그래. 달구지요. 소달구지가요. 하나는 바퀴가 이만한데 하나는 요만하면 재미가 있어요? 아니요. 조금씩 걸어가면 탁 쏟아져서 쌀가마니 올라가는 거 다 퍼보면 우리 쌀도 못 먹고 밥 못 먹죠? 그거 좋아요? 안 좋다. 그랬단 말이야 노인들. 그러니까요. 아들 바퀴하고요. 딸 바퀴하고요. 똑같이 크게 해야지 작게 하면요. 넘어서서 다 죽어요. 그래서 다 웃어버리는데 나는요.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들, 딸 잘하세요. 안 하면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아버지고 나쁜 어머니야. 이렇게 욕을 했어요. 네. 그게 1등을 했어. 네. 네, 그게 1등을 했어.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꿈꾸기 힘든 일이었고 네. 변호사 자체도 드물었는데 선생님은 여성의 몸으로 어떻게 변호사가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했나? 내가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뭔지도 몰랐는데 16살까지 변호사라는 소리 들어도 못 봤어요. 우리 오빠가요 서울 와서 공부를 했다고요.
고등학교를. 그랬는데 거기 와서 날 자랄 때 7살 때부터 넌 이 다음에 변호사 돼야 돼. 할아버니 변호사가 뭐야? 말했대서 너 몰라. 그럼 어떻게? 이래매 알아줄 테니까 지금은 거기서 된다고 그래. 누구 보고? 그럼 할머니들이 지금 너 학교에 소학교에 여자들이 조금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더러 자꾸 묻지 않니? 아이들 공부할 때 너 이래매 크면 뭐 돼갔네 그러거든요. 넌 또 나라인데 너 크면 뭐 돼갔니?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니까 변호사 돼가세요. 그래서 할머니들 야 너 이래면 뭐 하려고 공부 학교 다니니? 그러니까 나 변호사 되려고요. 변호사가 뭘까? 몰라. 뭐 저도 모르는 거 같다는 건 맹꽁이로구나. 그래서 이름이 맹꽁이 됐어요. 그거요. 그게 심어준 게요. 그대로 남아서 그렇게 어른이 그 꿈을 지어준 게요. 우연히 꿈이라고 한 거 시장고추 지져간 거예요. 근데 뭔진 몰랐지. 그다음에 알았어. 중학교에 고등반이라고 그랬는데 2년을 하고요. 시골 아이들은 평양서 학생 모집을 와요. 시험 받으러 와서 이것도 촌 아이들 또 공부시킬 사람이 남은 거서 그걸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시험을 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왔는데 잘했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갔어. 가서 기차를 처음 타봤죠. 쇠로 만든 기계가 어떻게 저렇게 난리도 저렇게 가. 저거 뭐야? 그러니까 그 기차야. 그게 기차야. 기차를 타가지고 내려서 걸어서 학교에 정의여령학교 이제 기숙사로 가는데요. 그 소문통이라고 종로 네거리 같은 데로 싹 지나가는데 이것도 다 인연이에요. 돌아가는데 내가요. 할아버니 저거 봐. 저 간판 보라. 그러니까 왜? 박태성 변호사 사무실. 아이고 나는 어떻게 왜? 내가 되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오라버니가 되려고 엄마가 되라고 그랬는데 남이 벌써 됐으니까 난 이젠 틀렸구만.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둘씩 있으면 뭐야 그게.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걸 표현해서요. 길에 가면서 우리 동네 의사님이 둘 있지. 그거는 사람 병 고치는 데고 변호사는 마음에 걱정 근심 있고 한이 있는 사람을 다 풀어주는 거. 그게 변호사야. 그럼 좋다. 좋구나. 그러니까 그럼 너 좋겠니? 하갔니? 하갔어 나.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 근데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안 된 사람, 힘든 사람, 걱정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못 봐 넘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나 이런 생활 주변에서 누가 제일 안 돼 보였었어요? 어렸을 때. 내가 밖엔 모르죠. 네. 가난하고 여유 있고 그건 아는데요. 뭐 잘되고 못된 건 모르는데 우리 집에서 딱 보이는 게 있는데요. 우리 오라버니 댁에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어떤 날은요. 우리 오라버니 댁에 엄마가 낳았어. 큰 오라버니의 댁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수룩해서 지금 아이들부터는 똘똘해서 7살만 나도 아는데 이거 17살 고지 나도 몰랐어. 바보 아니에요. 새언니가 친정어머니가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르셨단 네, 말이에요?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보고 대들어. 아니 남이 왔는데 왜 밥이랑 빨래랑 다 시키냐고. 어머니가 혼자 다 하지. 그러니까 시집 온 거야. 시집이 뭐야? 오빠하고 사랑해서 온 거야. 오라버니하고 사랑해서 왔기 때문에 둘이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사니까 언니도 와서 밥도 하고 그래도 이 불쌍해 남의 집에 와서 야 이러면 너도 그러면 가서 시집 가서 이거 해야 된다. 그럼 난 시집 안 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시집 안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그 사정이 내 사정인 것 같아서요. 오라버니 댁에 편에 닦아붙었어. 닦아붙어서 쌀이면 언니 남 쌀을게 쌀이면 돌멩이에 나와. 네. 그럼 내가 서러운 지름에 또가 물동에를 물로 조금 길어와. 네. 뭐 이런 거 조금 대주지요. 안 시켜요. 그럼 내가 지금 쓸게. 복바닥 쓸게. 자꾸 그러면 속상해 그래요. 네. 그래도 그러고요. 저 오라버니 진지상을 사오는데 우리 집이 남자라는 거 없거든요. 아버님이 40살 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네. 그랬는데요. 상을 들어왔는데 오라버니가 트집을 2번 하는 거 봤는데 숟갈에 물이 좀 들어왔어. 이 수저가 이게 뭐야? 물이 질질 도는 거. 그래서 이거를 오라버니 댁 우리 형님한테 뭘 조금 짠치 않은 표정을 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오라버니 모르누나 왜 뭘? 이건 내가 수저 갖다 놨는데 내가 그랬구나. 글쎄 내가 그랬기 이렇게 했지. 요거를요. 그리고요. 어떤 데 쌀에 돌이 그 시골에는 쌀이거든. 돌이만큼씩 나와요. 바가지 하나 하려면. 네. 그 쌀이 하나를 해서 돌이 까면서 아유 이거 밥이
칼로리시 이게 기분 나빠 뭐지나 또 좋지 않은 표정이에요. 내가 오늘 쌀 이는 거 한번 해봤어. 언니 하는 거 빼들러서 네. 그래. 그거요 인종이에요. 네. 사람이 보는데 한 방에서 아니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도 뭐 사랑한다는 것도 난 모르고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 집안에서 제일 가엾은 사람을 생각되니까 내가 그분에 깍깍 붙었어요. 시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시어머님은 우리 어머님하고 딴판이고요. 네.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교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기독교로 해야 됐는데 성경학교를 졸업했어. 그래서 네. 전도사가 됐어. 그래서 얼마나 유능하신지 말 잘하는 한은총 씨인데 말 잘하는 한은총 기억력 좋은 좋은 네. 한은총. 기억력 좋은 데서 성경책 한 권을 다 따로해요. 아. 이거 들을 수 있어요? 다 따로해요. 머리 좋은 한은총, 인물 좋은 한은총, 기억력 좋은 한은총. 그래서 세 가지 특성을 가졌다고 소문이 난 분이에요. 근데 결혼해도요 보니까 보통 할머니가 아니야. 근데 특별히 시어머님이 그러니까요. 며느리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말을 잘하시는데 딱 표현하는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두 가지 있다 그래. 결혼식 날요. 절을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밥 다 해놓고 이거 다 세수하고 다 해놓고 다 오동지 달이야. 12월 26일이에요. 12월 26일 증명 보려면 여 결혼식 반지 아직 여기다 적혀져 있어요. 결혼 날짜를, 예. 네, 이게 1930년 결혼 요건 반지고. 상담소하고 결혼한 거고 이건 정일영 씨하고 결혼한 반지고. 네. 이건 56년 아주 벗어보지 않은 반지고. 56년 동안 끼고 그럼요. 계셨던 가락지세요? 네네, 요거예요. 근데 네. 요게 12월 26일이라고, 36년 12월 26일이라고 등에 갔다 보면 배있는데요. 이제 그까지는 다 뭐 잠얘기고 할머니가요, 들어오시더니 이제 진지상 받기 전에요. 너 내 얘기 두 가지만 참고로 해라. 첫째, 주책이 없는 사람이다. 내 신랑이. 어떻게 주책이 없나요? 돈에 관심이 없어서 얼마나 주책이 없는지 내가 너무너무 가단해서 동네 사람이 정월 차른 날이면 다 곱게 입고 나오는데 우린 그게 없으니까 민영 바지에 검은 바지에 옥색 무슨 물들에 광목에 물들여서 그렇게 옷 해놓고 너무너무 부참해서 동네에 가서 명주 오락집 하나다 요만큼 남으면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째게서 데님이라고 알죠? 네. 남자 네. 바지하고 요 예, 곰 이렇게 예. 맺는 거요. 요 맺는 거, 네. 리본 맺는 거 말이에요. 그 리본이라고 하면 좋죠. 근데 그거를 분홍물을 드렸대요. 네. 그래서 그걸 해줬더니요. 동네 나가니까 분홍 걸 맺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뭐 곤색, 보라 이런 것만 하는데 남 하는데 야 예쁘다. 이름이 너 예쁘다. 참 예쁘다. 좋다 좋다 그러니까요. 저녁에 들어오는데요. 펄럭펄럭 하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너 태님 어디 갔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좋다고 그래서 그중에 제일 좋다고 그러는 사람 풀어줬어 아까부터. 어머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저런 주책 없는 나이가 저거 어떻게 내가 얼마나 남의 집에 가서 비로다 그걸 갖다 해줬는데 천신만고 해서 내가 그 옷 오는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다 가슴이 아픈 걸 찢어져 오는 걸 해다 줬는데 이미 생각은 안 하고 벌써 다 해서 너무 집에 누집 아닌지 가서 돌아갔으니 제가 지금 해줘야 뭐 소용없는데 이리는 어떻게 살간 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래매요. 너 돈 받으면요. 너 내가 요 학교 선생이거든요. 네. 돈 받으면 세개라 말하지 마라. 어. 그하고 얼마 있단 말하지 마라. 그러면 몽땅 가지고 나서 누구 다 준다. 그럼 너 이제 새끼들 다 남으면요. 마지막엔 아이들 굶기고 아무것도 못 산다. 그러니까 똑똑 정신 차려라. 그냥 돈 얘기는 아직 하지도 말고 없다고 그래라. 그래야지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둘째는 너 이 사람이 나하고 사는 동안에 미국 가기 전까지 14번 같이 했다. 이제 하루가 편하는 날이 하나도 없을 텐데 어떡하네. 그럼 무슨 죄를 졌나요? 아, 일본 놈들하고 싸움에서 그렇게 됐지. 애국 운동할 때 따라다니면서 어른들 따라다니면서 3.1 운동할 때 그거 뭐 11, 12 되는 거 그 삐라다는 거 이 사람이 다 돌렸대요. 태양서 그걸 다 돌렸으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 14번 했다 하니까 내가 뭐란 거야. 아이고 훌륭하군요. 그러면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야 그때 시어머니가 문턱 높은 집에 다른 며느리 들어왔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로구나. 바로 잘 만났구나. 천분 하늘에 난 천분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미치더니요. 아는 게라 나하고 사는 동안 20번이야, 20번. 근데 실제로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돈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고 그러셨으면은 자식들하고 사남매 나셨는데 혼인해서 같이 키우면서 내가 사실 유학교 힘드셨을 선생 것 월급으로 주로 살았고 네. 그런 딴짓 했고 딴짓인 건 나쁜 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설명이 기니까 이 때문에 기회 있으면 얘기 다시 하세요. 그랬고요. 내가 신혼을 즐기기 전에 사랑을 느끼기 전에요. 습격이 와요. 그때부터 형사가 우리 집에 무슨 늘 둘러싸서 한치도 못 나가. 네. 전화 편지 다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자유가 없구나. 그래서 그랬는데요. 그거 일론이 잘못돼서 그는 서울의 신학대학에 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왔는데 오자 얼마 때부터 또 잡아갔는데요. 하루도 편안한 해방되는 데까지 군원을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유학교 신학교 있을 땐 조금 그렇게 됐고요. 내가 직업을 안 떼고 노력해서 했죠. 유학교 선생에서 유학교 교무주임 하니까 한 달에 60원이에요. 네. 한 달에 60원인데요. 그 한들 가서 구속되면요. 평양가 구속을 됐는데 서울 평양서 한 번, 경도 헌병대에서 2차 대전 나는 날 1940년 거기서 재패고 저 서울서 2번 재패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하고 살면서 또 다시 다 한 건데요. 해방된다는 건데 해방 전에는요 4번을 그랬는데요. 저 형무소에서는 뭘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밥값을 가져오래요. 아. 근데 그게 60원 먹어요. 60원이 먹고 아니 50원이 먹고 60원이 월급이고 50원을 가져오래고요. 비행기를 너무 타서요. 비행기는 거 알죠? 고문 방식이에요. 여기다 매서 줄에 매다르는 거예요. 가면 여기가 뚝 떨어져요. 이게 다 뚝 떨어져요. 이거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 그다음에 사람이 늘어져요. 이렇게 예. 이게 다 안 늘어지면 죽게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골절사가 와서 이걸 다 붙여요. 아. 그 붙여서 껴닐 때가 맞출 때가 끔뻑 죽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또 한 번만 아프고 그다음에 밤에 잘 때는 신용을 하는데 온 간방이 다 못 잔대요. 그래서 날더러 그 진정 주사가 지금 눈이 찌지 않아요. 50년 전인데 인테레닌이라는 주사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어디서 사느냐 하니까 서울 올라가면 닭게다 일본 닭게다라는 무전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그 약을 좀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45원 먹을 거라고 그래요. 한 달에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사가지고 와서 못 사갔다고 돈 가지고 왔는데 돈으로 하면 되느냐 하니까 그럼 우리가 사다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맞은다니까 한 달에 90원으로 어떻게 가져가요. 네. 60원이니까 안 돼서요. 이화대학 선생님들이 걱정이 대단 났어요. 제가 죽겠구나 이제. 네. 어떡하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동원했어요. 집도 그래서 그렇고 다 뭐 여러 가지 많았는데요. 그래서요 그 선생님들이요. 저 우리 졸업생 하나가 누비 장사를 해서 지금 살게 됐더라. 내 공부하던 머리로 그걸 좀 연구를 해서 해보라. 뭐야 누비 장사라고 그래요. 누비 이불이요. 누비 이불요. 천에 아예 없는 천에하고 또 이불 넣는 거하고 예. 누비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하기 시작을 해서요. 그거 언제 그거 해봤나요? 예. 상점을 답사해가면서요. 어떻게 뭐가 누비 이불이며 어떻게 만드는 거며 무슨 감으로 만들며 그 감은 어디서 얻어오며 다 얻어서 그게 조합해서 한다는 걸 얻어가지고요. 내가 그 사람이 그 어른이 나한테 구제준대요. 그 할머니 지금 살았어요. 93인데요. 김인숙이라는 아주머니인데요. 우리 동지의 어머님이에요. 그분이 조합장에서 나를 잡아줘서 그걸 배급을 받아서 그때는 누비는 걸 배우기 시작을 했어. 네.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누비 장사 하면서도 그것도 안 돼서요. 한쪽으로는 독립문 아래 교북동이라고 있어요. 네. 독립문 아래 바로 옆 N짝에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서 거기서 문을 열고 자봉침 넣고요. 치마 뜯어서 몸빼하고요. 와이셔츠 뜯어서 브라우스 하는 거라서 방공 연습하는 걸 했어요. 그걸 틈틈이 하고요. 그다음에 누비 포대기 하고요. 다 못하니까 직공하고 시켜서 같이 하고 하고 한때는 그걸 가지고 이고요. 옷감 들고 전에 이불 한 걸 만들고 서울의 각 도시에서는 내가 못 다니지요. 이화 졸업생이냐 선생님 보면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 살아요. 죽지요. 자존심에. 그걸 내가 그거를 어떻게 봐요. 그래서 그걸 머리에 니고 자막 꼭대기 대고 저고리 한 검 사세요. 치마. 예.
그때 생각을 하시니까. 희망감 사세요. 이름은 돌아다니는 게 여기 못 떠나서 독립문 가까이 현저동이라고 있죠. 네, 지금 있죠. 거기 지금도 있는데 거기 아주 유치됐어요. 그걸 제대로 하고 또 그 서문 밖에 나가서 형무소 밖에 나가서 거기하고 너랑 지내요. 형제상점이라고 있었는데 그 형제상점하고 좀 사귀어서 거기 갖다 뻗다가리 놓고 하나씩 나가 또 팔아가지고 들어오고 그 집이 돈 조금 주고 또 나가 이렇게 했어요. 걸어서 냉동서 거기까지 가려면 30리예요. 다리가 이렇게 붓고요. 뭐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강에 냉동씩 죽으려고 가다가 아이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한강에 빠지러 이제 가셨는데. 그래요. 예. 근데 오 선생님, 저 이 박사님 손을 좀 보여드리세요. 네, 이 오른손 손이 보시면 오른손 예, 예. 그때 가위질 하신 손인데 그래서 누비를 가위질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아, 틀어졌다고. 그거 진짜 손이 이렇게 그래서 되셨어요. 가위를 다 자세히. 가져갔어요. 가고 요만한 가위를 주니까 그 누비를 그 두꺼움으로 어떻게 다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칼로도 안 되고요. 좋은 칼도 다 가져갔고요. 그걸 빠다가 무게해야죠. 전부 국민에서 가위를 다 가져가고 요만큼씩 가까우니까 안 들어요. 손톱도 안 깎아주는데 그게 돼요. 그걸 피가 나오더라 하니까 이거 피가 뚝뚝뚝뚝 오르죠. 이거 이렇게 힘 주려니까 이 다섯 손가락이 다 이렇게 됐어요. 다 구부러지고 다 이렇게 이거 손이 한 가락도 제 방향이 없어요. 다 예. 그래. 이것도 이렇게 그냥 다. 저는 손이, 박, 예. 저 뭡니까 어디 여성 잡지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네. 이 박사님 손을 박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석고로 떠든지 사진을 찍어서 이 땅에 많은 여학생들한테 그래서요? 저 보여줘야 된다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두 있는데. 번째 손가락 메디가 바깥으로 휘었군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쪽으로 휘어졌고. 예, 한번 자세히 한번 딱 펴 한번 보여주세요. 나 예쁜 것도 아는데 끔찍한 거. 예. 그래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 같다는 그거 여기요. 네. 그래서요 날더러요. 한 번도 그 입원인데 울어본 적도 없고 불평해본 적 없어요. 내가 천사도 아닌데요. 이 콸괄한 성격인데도 그걸 안 했어요. 왜? 내가 그를 버리고 내가 그에 짜증내면 나 하나 믿고 사는데 어딜 믿어요? 어딜 믿어요? 사회 누굴 믿어요? 죽어요. 이 가위가 할 때마다 내가 울진 않죠. 아유 가위 하나만 있으면 내가 천상에 나같이 복 받은 사람 없을 것 같아. 가위 하나만 생기면 내가 걱정 하나도 없는데 그러게 가요. 그 가위 어디서 나오나 어떻게 나오나 그러더니요. 해방된다며요. 유엔에 대한민국 합법정부로 시인받으래 파리에 유엔상 처음에 갔다 올 때 예물이 뭔지 알아요? 첫 예물이 크고 작은 가위예요. 그래서 이 가위는 내가 쓸데없는데 왜 가위를 사가지고 와요? 아니지. 여기 가슴 아팠던 그거를 평생 내가 가위로 덜어줘도 남을 거야. 그 아픔의 흔적이 남을 거야. 평생 내가 해도 안 돼. 남편 되시는 정 박사님이 그렇게 하셨단 그럼요. 말이죠. 가위 주면서 그까지 간 왜요? 지금은 가위 가는 시대는 다 누구장사도 지났다고. 아니고. 그럼요. 근데 내가 가위가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 왜 이걸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유, 당신의 여기 아픔을 다 버려내야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요 200개나 돼요. 가위가요. 네. 지금은 이렇게 아직도 고우신 것 같은데 그때는 얼굴도 많이 상하고 그러셨겠어요. 한참 상한 게 고생하실 때. 아니고요. 네. 눈만 나오군요. 전부 요새까지 됐댔어요. 이렇게. 기미가 다 깨서요. 눈만 내놓고요. 우리 식구가 와서요. 정거장에서 나 찾는데요. 네. 몰라요. 형님 나야 나야 아니라도 아니랬대요. 몰랐어요. 너무 고생해. 너무 고생했어요. 하여간 세상에서 나녀 6.25 난 되면 동료자가 많으니까요. 다 같이 고생하니까 떡 먹도 돼. 괜찮아. 근데 자식들도 막 밥도 굶기고 그래 보셨어요? 몸 잘 못 먹였지만 굶기진 않았고 내가 굶었죠. 아유. 배급이 시커먼 국수로 나오는데요. 국수로 나오는데 아이들이 조금 주고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할머니가 다 배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나는 염색하면서요. 누비 염색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명주를 100필로 닦았어요. 빨아서 물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같은 한 끼에 밥상을 못 해요. 왜요? 다 같이 먹어야 될 텐데 나한테는 먹을 게 안 와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내가 지금 이거 손에 이거 묻혀서 하는 거니까요. 조금 기다려서 먼저 잡세요. 풀어지기 전에 속이죠. 잡수면요. 어머니도 내끔 남기고 아이들 먹다가 찌꺼기 좀 남으면 내가 부엌으로 다 가져가서 왜 안 먹네? 내가 이제 부엌에서 데펴서 먹을게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먹는 줄 알지만 그 국물에다가 쭈거리 있는 거 그거 먹고 살았어요.
한때는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박사님 말씀 들으니 그렇게 어렵게 그 참 맺힌 것도 많고 그렇게 사셨는데 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앞으로 돈 좀 많이 벌어서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그건 아까 얘기하도요. 그게 돈에 관련이 별로 없는데 근데 나는요 똑똑해요. 그이보다는 돈도 알고 부자면 좋겠다는 것도 알고 가난한 게 오히려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왜 과부 어머니 장하면서 학교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돈 있는 거 좋아하고 다 계산이 있어요. 그런데요 일정시에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건 뭐 때문에요? 딱 돈 때문이란 말이야. 그렇죠. 딱 돈 때문에. 돈이 얼마나 증오스러운지요. 이놈의 돈이 나를 죽이고 있구나. 이놈의 돈이 내 젊음을 다 썩이는구나. 이놈의 돈이 내 인생을 지금 다 갈아먹는구나. 아이고 분해서 돈이라면 징그러워서요. 돈 얘기 만만해도 내 몸을 질러해가지고 이놈의 돈을 다 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돈의 욕심은 벌써 그건 넘어서요. 돈이 증오의 대상이 돼서 딱 해방되는 날이요. 지금 보석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해방이 되니까요. 해방됐다고 좋았다고 다 끌어안고 우리가 울며 웃으면서 기도할 때요. 하고 나서 나더러 뭐 소원이냐 그래서 난 소원하기 전에 나 싫은 게 있어요. 뭐냐? 난 돈 안 따라갈 거야. 딱 그 말이 돈 안 벌고 갔어. 뭐 그게 아니야. 돈 안 따라갈 거야. 그 돈 따라간 거거든요. 군원을. 그렇죠. 돈 벌이야. 돈 따라가서 돈 벌이 어둠이 때문에 동대문도 가고 서대문도 가고 노랑진 밖에도 가고 빼가지고 사월이 다 썩어가고 이렇게 되더라도 돈 따라갔는데 뭐예요. 그 돈 돈이 벌어야 이제 부수어 사는데요. 예. 어떻게 해요? 이 돈이 미워졌어요. 뭐 일본이 미워지고 그건 뭐 물론이지만 돈이 미웠어. 아니 난 돈 안 따라가는 거. 그건 몰아갔네. 그래서 네. 아이, 나는 공부 따라갈 거야. 진리를 따라갈 거야. 그 여성 변호사로서는 1호가 되셨잖아요. 그럼 근데 어떻게 다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시작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먼저 올라왔어요. 가인하고 먼저 올라와서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인편에 오라버니가 그 오라버니가 편지를 가지고 내려서 올라왔다가 네. 편지 보니까 빨리 올라오세요. 네. 항상 빨리 오면요 당신의 보따리를 내가 들고 맬 테니 이제 당신의 뒤로 돌아오면서 그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요. 공부할 기회가 있다는 눈치를 내가 봤는데 남녀공학이 생기든지 특별시험이 되든지 그런 사람에 의해서 판사 검사가 다 없어졌으니 네? 없잖아요. 네. 그럼 해방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와서 기회를 잡아서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보라고. 네. 당신에게 꿈에 그리던 그 소원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약속 밑에서 했고 약속을 어기는데 자기가 먼저 설파를 하면서 나를 권유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동안 당신 세상 떠날까지 82년에 떠났는데요. 46년을 살았는데 지금 56년이야. 꼭 그와 같이 된 이 반지기가 56년인데 반지를 그가 꺼질 때 계실 때는 46년인데요. 46년까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런 일하고 이런데 요만한 지장이 없어. 지장 있는 게 아니야. 권유해.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미국도 서울대학도 들어가지. 박사님 네. 그 공부하신 게 저 남편 정일영 박사님의 그 훌륭한 이런 게 사실은 뒤에 큰 배경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 전에 그 결혼하고 나면 공부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정직하게 다 지켰고 근데 요즘의 경우에라도 젊은 사람들이 연애 시절에 한 약속을 결혼하고 나면 아내가 다시 공부하겠다 하면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약속을 지킬 뿐만 예. 아니라 그 믿었냐고 얘기하죠 또. 그렇지 그런 사람 많은데 박사님께서는 그때 그러면 물론 남편이 뒤에서 큰 우리 돼주고 하긴 했지만 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역할이나 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 또 이런 그 겸사겸사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그 주부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부 학생으로서 그때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들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명을 걸고 지금 한단 말이야. 온 식구를 희생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근데 다 걱정은요. 그 시간엔 걱정은 많죠. 또 나갈 때는 시어머님 눈치도 왜죠. 예. 하루 허락은 하셨지만 아이들이 열이 났지요. 예. 열이 38도지. 어떡하지? 한 번 강의 안 들으면 그때 교과서가 없을 때예요. 네. 일본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다 뺏겨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 뺏겨요. 일본에서 대학에 나온 사람이 지금 학부로 가거든요. 네. 근데 난
가사과대하고 의학 보러 갔는데 돼요? 자연과학에서 그렇죠. 사회문학을 안 되지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1년 반은 정신이 없었어. 네. 그래서요 가서요 공부하는 걸 노트를 잘 못해서 남학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네, 많이 받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하려도 안 되는 게 잘 못 알아듣는 거 있고 그거보다는 더 복잡한 생각인 게 와 앉아서 그거 강의 듣는 동안에 아이고 아이가 요리 나서 지금 어떻게 됐지? 시모님께서 다 편안하게 계시는지 이것도 걱정스럽지. 아 오늘 아빠가 일어나면서 오늘은 손님이 한 5 오는데 저녁에 반찬 좀 해서 국에 좀 끓여 놔주겠나 그래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떡하지? 이렇게 앉아서 갈 때 고기 한 근 사하고 묵 좀 사하고 뭐 두부 좀 사하고 이걸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벌써 강의 나갔어. 그러면 못 받았어. 주부 학생으로서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얘기하셨는데 대학에 들어가셨을 때가 32살 때셨죠. 젖먹이 아기도 있으셨었죠. 저도 애기를 바로 그때 낳았어요. 대학에 입학하실 때요. 그럼요. 그래 나와서요. 그걸 전 먹이는데 어떻게 해요? 우유도 없는 세대 아니에요? 네. 미임도 뭘 끓여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3시간에 한 번씩 서울대학을 데리고 오는데요. 내가 미스인지 미세스인지 모르거든요. 내가 IM이라 그러고 뭘 그래요. 주책이라고 그러고 막 그럴까 봐요. 네. 그래서요. 서울대학 건너편에가 의과대학 아니에요? 네. 의과대학 이쪽으로는 의과대학 정문이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서울대가 아니라 옛날 서울대면 동숭동. 그러면 거기에요. 네, 지금 대학로가 그러면 됐는데요. 근데 그 본관은 서울법대가 있고 그렇죠. 이쪽에는 의과대학이 있는데 의과대학 안에 정문 저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조금 가면 함주원이라고 있어. 네. 한국을 기와로 만든 큰 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 다 옮겼더군요. 함주원에 교수 뭐 이렇게 만나고 네. 그런 거예요. 그 아래 코스모스 밭이야. 네. 들이던 거. 그러니까 아이를 거기다 데려와서 거기서 딱 파묻혀서 앉아서 몇 시만 따오라 그러면 거기 와 있어요. 네. 아줌마가 하나 업고 와서 여기 와 있어요. 젖먹이러요. 전먹으래. 거기서 전먹이죠. 네. 그러니까요. 내가 왜 어느 시간만 되면 저 여자가 날도 지근한데 왜 이렇게 뛰나? 또 왜 뛰어나? 그걸 한참 몰라서 미친지 미쳤은지 다 몰랐대요. 네. 한 1년만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전 먹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어떻게 비슷하게 거짓말을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 중간에 다른 어떤 더 기회에 있어도 곧 낙제됐어. 네. 특별 판검사 하는 수양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 해보니까 낙제됐어. 네. 낙제돼서 내가 35점을 받았어. 네. 당신은 소망 없는 사람이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같은 시험관이 지금 판사인데 아직 계시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입직위원이 단념하라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와서 집에 와서 내가 안 되겠대요. 이거 가지고 안 된대. 그럼 내가 그만두지. 이태용이답지 않은 얘기를 또 합니다. 말도. 이태용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께서 이렇게 그러면 이태용이라 이게 무슨 이런 말을 해. 같지 않은 거. 이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잘 봤으면 그래요. 그리고요 시키면서요 내가 70대가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집에서요 밤에요 서재하고 가는 걸요 방 서재하는 걸 12시에 다 하고 가요. 아침에 또 날래니까요. 네. 하고 아침치 다 해놓고 가고요. 얼마나 힘들어 자지 않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활이 우리 집에 이걸 보는 아줌마도 지금 증명할 거지만요 2시 전에 자는 일이 없어. 새벽 2시요? 그럼요. 12시까지 남의 일을 하고요. 12시부터 그때 내 글을 쓰고 뭐 다 신문 못 보고 다 보고 뭐 다 정리하고 내가 참관하는데요. 그래서 좀 버릇이 됐지만은요. 하여간요. 내가 재주는 없으니까요. 열심히 살아. 그 열심히 사는 데다가도 자주 아이들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나 때문에도 다 낙심될 때 그걸 나한테 격려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상담소 직원은 다 알아서 자기 남편과 가서 그 시험해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내가 뭘 잘못하고 와도요. 아유 고맙구만. 늦게 와도 고맙구나. 밥 다 해놔서 다 자기는 나왔기 때문에 9시까지 저녁 식사 안 하고 있는데도 내가 들어오면 전화도 없이 들어와도 보통 남자는 보통 남자 아니고 여자는 안 그러나? 그러면 그냥 전화를 해주자마자 9시까지 밥도 못 먹는데 이게 마누라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보통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오늘 딱 대변하는 얘기 한마디가 있어. 고맙구만. 그냥 어떤 때 내가 한번 역정을 내봤어. 그럼 뭐예요? 난 올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지.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나는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지. 만나시니 얼마나 좋아. 죽지 않고 살아만 왔으니 좋다는 거예요. 판막에서 그는 조그만. 지금요,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요. 네. 그 나의 인생, 나의 만남이라는 책 속에서요. 그 말에 다 있지 않아요? 예. 그럼 그 책 속에서요. 처음에 그 사법고시 합격하셨을 때요. 박사님께서는 그 은수저의 축판사라는 선물을 받으셨고요. 은수저를 받으셨고요. 좀 또 크게. 정 박사님께서는요. 외조상을 제1회 외조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예, 그때 표정이 어떠셨는지요? 그때만 해도 외조상이라면 굉장히 황진영 선생님이 그래서 보셨구나. 아, 예. 정 박사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외조상을 받은 남편이시죠? 그래서요. 그게 1951년이에요. 거시니까요. 오늘의 이 박사님이 계시기까지는 진짜 정 박사님의 외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절대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많은 이 방송을 보실 시청자들은 그 참 남편 부럽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부럽거든요. 그거 좀 부러워해서 그렇게 돼야지요. 남자는 뭐 여기 달라져야 돼요. 옛날 그거대로 하면 안 돼요. 여자들이 지금 공부하는데 돼요? 근데 그러니까요. 내가 고시 들으니까 고시 추가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나만 상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키워준 그 남편을 상을 먼저 주겠다 그러고 남편 주는 게가 아유 우리 친정 어머니 같아요. 여성단체가.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대신 사위를 칭찬해 주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요. 네. 값을 다 갚는 거 어때서요? 그 여성단체에 내가 충성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하나는 있죠. 그럼. 근데 정 박사님이 하신 것과 또 이 박사님도 하신 게 있잖아요. 9년 동안 옥바라지 하셨고. 그건 그렇게 그래요. 그건 그렇지만요. 네. 사람이 시간도 문제고 네. 종류도 문제인데요. 나는 단시간이었어서 네. 9년이야. 그는 30여는 40년이 가까워. 그 가정생활 두고 아유 어떻게 아이들 두고 피난 가요? 나만 옆에 가서 그런 거 가능해요? 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니 피난 가서 다시 난 하숙 갈 때요. 내가 각서면 이번에 고시 못 들으면 난 영도 다리 아래서 빠져서 죽고 안 온다. 그랬다고요. 근데 고시에 붙으시라고 아이들이고 집안 살림이 다 있고 고시 공부만 하러 들어가라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침마다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도 기도하고요. 아이들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한 번은 내가 고시 친 다음에 합격된 다음에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하나의 큰 에피소드인데요. 어떤 날은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야, 다 주기도문 하자 그랬는가 주기도문에 하면 하나님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다가 조금 내려가다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런 조수가 있죠. 그 어머니 가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아빠하고 둘이 할머니하고 크게 하는데 이 정대철이라는 국회의원이에요. 걔가 그때 요수사 아드님이요. 났대요. 걔가요. 벌떡 일어나지. 할머니 주짠도 그런 기도하지 마. 왜 우리 엄마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해. 이 할머니 나쁜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가. 너무 울었어요. 근데 일어나서 할머님이 이놈아 할머니 기도하는데 왜 할머니 왜 뒷잔동을 뛰들어 나쁜 놈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울면서 할머니 나쁜 사람이고요 왜 우리 어머니가 왜 들지 말라고 그래 들지 우리 어머니 안 들으면 영도 바닥에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 시험이 엄마가 붙어야 돼 사법 시험인 줄 알고. 그 시험밖에 못 들어보잖아 엿새나니까. 네. 시험 밤낮 집안에서 모두 그랬는데 그 시험 들지 말라는 줄 알고 얘가 그냥 기절을 하고요. 할머니 그래서 온 식구가 그 얘기하면 다 울었대요. 그 울면서 기도한 기도에 그래서 이거 들었을 거야. 네. 하늘이 불쌍해서 도와줬을 거지요. 1952년에 37살의 나이로 그래. 고시에 합격하셨죠. 근데 그 고시에 합격하시고 나서 가족복 개정 운동은 그때부터 처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럼요. 가족복 개정 운동을 처음 하시게 된 계기는? 그건 가정 상담소 하기도 전이고 변호사도 하기 전이에요. 네. 지금 시보로 하는 거예요. 시보로 판검사 안 돼서 지금 시보에서 검사 노릇하고 판결문 써주고 지금 그런 시보 하는 동안에요. 어떤 날 하루 한 법조인이요. 법전 편찬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헌법이 민주헌법이 되니까 다른 법도 민주헌법에 맞는 법률을 고쳐야 된다고 고친 과정에 임원에 들어갔더니요. 이 젊은 판검사님이 이번엔 좀 다 남녀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장성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어른 판검사님들이 어찌나 야단을 치시는지
환관이라는 운동 말이야. 마누라 안 되죠. 저서 지금 정신 못 차린 놈들이라고 저런 놈들 때문에 안 들어갔다고 하고. 남녀 난리를 치고. 평등하게 법을 하자는 사람한테요. 그럼요. 한 사람한테 하다나고 그 중에 한 분이 대법원장님도 그러셨는데요. 내가 대법원장님한테가 그랬을 때 대법원장님이 조그만 게 천원병이 이제 변호사 돼가지고 건방지게 봐서 복고치 갖다가 대드는 거 이런 용기가 나쁜 놈. 내가 죽을 때까지는 단 한 글자도 못 고친다 이러셨는데 그 글 있죠. 김병로 씨의 글이 있겠죠. 내가 거짓말이면 그렇겠어요. 자선도 것이 다 있는데 그건 아는 사람인데 그럴 정도로 막는 때인데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론 황진덕 선생님한테 갔어요. 여자 단체 가서 무슨 상준 남자한테 준 외조상 주신 그 여성 단체예요. 오랜 것들 여자들 법을 좀 위치를 좀 고치는 법으로 가려니까 그때 친정상속이라고 그래요. 가족법이라는 건 민법에 아니요 70년 거진 가까워서 내가 가족법이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속어예요. 한문 용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 법을 좀 고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도대체 친족상속이라는 게 무슨 소리가? 네.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기만도 어려워요. 여자들 설득시켜서 같이 운동을 할래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여성단체들 어른 돼야지 내가 조그만 천원병이라고 옵시를 보는데 내가 아직 학생이니까요 15연수하는 게 하니까 안 돼요. 좀 나서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난 모르고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하면 우리가 다 나서서 줄줄이 서 있긴 한데 내가 모르니까 그저 하기만 해라. 그래서 그다음에 물론 나를 지도하신 교수님한테 정과인 박사님한테 내가 이 세상에서 둘째 남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정과인 박사님 돌아가셨지만요. 두 분이 다 공교롭게 남편하고 다 정 박사시네요. 네, 정 박사요. 네. 근데요, 그분한테 가서 그랬더니 내용은 내가 다 배워주고 내가 다 알아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는 너 용감 보고 가 그래라. 국회의원이니까 입법위원이니까 입법자니까 내가 입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너 그렇게 하라. 거기 다 자료 내가 다 만들어줄게. 네. 그래서 남편이 그때부터 같이 한 거예요. 그때 남편이 이거요 37년 중에요 마지막에 여성들이야 뭐 다 해서 여성 국회의원들이었죠. 37년 동안에 30년 넘게는 이 부자가 했어. 그중에 이범수의 여자 국회의원들 또 들어갔지만 그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정일영 이름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책이 나와 있어요. 박사님한테 있어서 지금 남편한테 내조 10년 하시고 외조를 30년 이상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내가 뭐라는 건지 아세요? 그이 보고도 아유 나는 공짜야. 왜요? 내가 뭐란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주긴 줬는데 되로 줬고 당신은 나한테 고생했는데 말로 했고 예.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방하고 나하고요 이제 손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하는데 꼭 집에요 그의 방에는 되를 갖다 놨어요. 내가 아이들한테도 배워주고 그러다 나도 영원히 되를 넣고 나는 내 방에는 큰 말하고 반말하고 갖다 놓고 말을 갖다 놓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배워주려고. 나는 되를 주고 말로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정 박사 미치고 나는 남았다. 남은 이제 그러니까 염치가 없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남편 위해서 내가 뭐 잘했다 하자 거기다 대면 비길 때가 아니야. 그때는 그건 그 소리 못해. 그 가위 갖다 주는 거 보고 그래. 예. 그러니까요. 근데요 둘의 관계는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이태영 박사님 하면 또 가족법 개정 운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이 자리에서 그 박사님께 가족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 여쭤보실 게 있으신 분 계시면 지금 여쭤보시죠. 네, 그 당시 논점이 되었던 동성동본 금혼법이랑 호주법에 대해서는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유림 측에서 주장하는 미풍 양속을 해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뜻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박사님 고견을 듣고 싶은데요. 그거는요, 몰라서 그래요. 오해를 해서 그래. 모르는 것까진 좋은데, 오해를 해서 그래. 우선, 동성동본 금지를 하는 거를 하자고, 폐지하자고 하는 거요. 동성동본끼리 혼인하면 좋다, 이게 아니에요. 동성동본끼리 혼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대단한 말이야. 어떤데? 가까운 친척이면 안 되고, 친척도 아니고, 십춘, 백춘, 천춘, 만춘, 님은 혼인 안 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다 이춘, 사춘까지가 고작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없어 많은 사람을 혼인의 사회를 비극을 죽고 살고 이런 문제까지 왜 만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동본 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근, 근친끼리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다 사춘이지만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고 한 8춘 하자. 안 되고 가서 12춘을 하자. 그것도 싫 테니 그건 없이야. 근데 성이라는 게 배에서 나올 때 어째 성이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이 만든 건데 좋은 데 하나요. 고아원 아이들은요 원장이 김씨거든요. 또 박씨거든요. 거기 100명, 500명, 400명 그다음에 다 하고 나가고 천 몇천 명이 다 김씨예요. 아, 원장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럼요. 그러면 걔들이 결혼 못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을 느끼고 있으면 하야지요. 좋지요. 저희들끼리 배경도 그렇고요. 성장 과정도 이해해줬고요. 그것도 다 못하게 돼요. 근데 세상이 이번에 달라지는데. 가족법 개정이 어느 정도 됐는데도 그 오랫동안 가족법 개정 운동하는 쪽에서 들고 나왔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호주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호주 문제는 사실은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인데 왜 그런 거 아니? 사실은 호주 꼭대기는 있는데요 소개치 다 뺐어. 승계제가 됐죠 이제. 네. 권리의 의미에 과히 크게 영향 안 미치더라고요. 그들의 감동은 그대로서 둬두고요. 네. 속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안 썼는데 지금도 봐서 올려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보고 말 안 하고 모르는 하고 떠들어요. 안 떠들어야 돼요. 떠들면 문제가 일어나요. 다 해놓은 다음에 잔치상 벌리면 잡숫기만 하라고. 근데 그래서 봐서 우리 사람들은 해놨어. 호주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가족제도가 무너지는 것처럼들 옳지, 맞아. 걱정을 해요. 그것도 맞는데 오늘 그 가족제도가 없어. 네. 열 사람 사촌까지 다 모여서 아들 딸 있으면 다 전부 마누라들 다 데리고 있고 아들 다 정상 다 가지고 한 20명 30명 있을 땐 그것도 아마 하나의 적은 집단이니까 아마 누구 어른이 하나 있어야 통례 좀 통일도 되고 뭐 그런 거 좀 조금 있을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법률적으로 혼인하면 둘째 아들은 저절로 나가 떨어져요. 네.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 법률적으로도 없는데 뭐 사실적으로 지금 누가 같이 살아요? 형제가 결혼하고 같이 하는데 안 살지 않아요? 네. 지금 부부 단위로 되라고. 그러니까 대가족제도에서나 호주제가 필요했지. 소가족 제도 나는데 이제 둘이 사는데 남편은 주인이고 이거는 뭐야? 정이야 그럼? 둘이 무슨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고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이거는 중하고 이거 정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남편이라는 거 가지고도 아직은 너무 주인 노릇을 해서 걱정이에요. 뭐 제대로까지 보상 안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제 다시내면서 가족법 개정 운동과 더불어 선생님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가정법률상담소 아니겠어요? 결혼하셨다고 반지도 이렇게 그러네요. 끼셨는데요. 아니 이건 할아버지 간다면 이 반지를 30주년에 이 반지를 이사회에서 해줬어요. 네. 14금으로 반지 하나 해줬게요. 이걸 끼면서 상담소하고 결혼했다는데 반지만 먹겠는데서니 이 두 결혼식을 반지 낀다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상담소를 개설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특별한 계기는 있죠. 네. 상담소라는 건 몰랐죠. 그런 얘기도 없어. 그런 수로도 없었어. 들어도 벌써 모르겠어. 네. 어디서도 못 봤어. 전혀 몰랐어. 알 탁시 없죠. 그렇죠. 뭔가니 그저 주먹국으로 그게 나한테 왔다. 뭐이 왔나? 그때가 6.25 당한 때요. 내가 변호사가 됐어. 거기자 그거는 가서복 개정은 15대부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딱 그거 끝나고 내가 변호사가 되잖아요. 변호사 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는데 지금 상담소 오는 수요보다 한 사람이 오는 게 더 많아. 많은데 어떤 부름관이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가, 이런 여자들이 남편, 아들 이런 거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나한테 와요. 그다음에 혼인 신고 못했는데 혼인을 했는데 미처 신고 못했는데 나가서 죽었어. 이것이 제일 사건이 많아서 그건 상담소 한 대면 나온 통계인데 이제 그렇게 되려니까 이런 거는 올 때요. 이게 변호사라고 그래도 한국에 첫 번 나온 변호사가 이거 오는데
처음에는요, 이제 한문이 열면 돈 가지고 오는 줄 알았어. 예. 극한 걸로 배웠거든요. 그렇죠. 가서 얘기하려면 돈 다 내게로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을 내가 줘야 될 상정이야. 6.25 때 그 비참한 사정에 네. 같이 울어야 돼. 같이 통곡을 해야 돼. 내가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글피도 하고 이게 한 달 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2년 넘은 다음에 이름을 냈어요. 네. 뭐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걸 보고요 사람들은 웃었죠. 우리 집이 우는 골짜기야. 그 아이들이 엄마 변호사 되면 뭐 좋대더니 뭐 반나고 우는 사람만 와서 아이 싫어. 그래서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무실 옆에다 갖다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2년을 했어요. 비참하죠. 어떻게 내가 돈 없으니 못 해주겠다고 그래요. 예. 어떻게 내가 돈은 벌써 안 벌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혼한 거예요. 오늘의 상담소 할 수 있는 걸 하늘이 미리 이렇게 시켜서 돈 안 받고로 벌써 마음을 굳히는 걸 이렇게 돈을 내가 귀중히 안 생각한 거하고 딱 맞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척 받아들여졌죠. 이름 몰라서 여성들 보고 뭐해서 이름 하나 지어라. 내가 네. 이건 뭔지 모르는데 하여간 여자들이 거주하면 거주해주고 돈 안 받고 보내는 거 이건 뭐야 이름이. 다 이름 많아졌어. 네. 내가 약간 힘들어져서 하여간 여자한테 법률로 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는 거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고 운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 인권 운동의 선각자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스스로도요. 여권 운동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가라고? 네. 많이 안 하는 중에 조금 낫게 하면 운동가라고 다 하죠. 그거는요 인간 각성의 자세예요. 운동으로 보면 운동. 그걸 조금 집단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운동으로 보겠죠. 그나요? 네. 운동이라는 성격으로 내가 이름을 짓고 한 건 아니고요. 내 의식에서 각성해서 인간 본연의 자세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 모습을 도로 찾아가는 인간 자세의 본연의 교환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 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여성 문제 이제 나오니까 말이죠.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갖고 다 같이 의식을 새롭게 해야 되고 다 운동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그런 운동을 좀 할 생각을 내가 하는데요. 여성은 너무 많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절실하게 느껴서요. 이 운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여성학이 생겼고 여성학이 된 건 학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대상이다. 그래서 여성학이 되었고 여성문제연구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요 똑같이 남자들한테 똑같이 있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좀 뭐 형태가 다르지. 하나님께서 둘을 이런 위에다 딱 채워놨는데요. 인간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이랬는데요. 살아가면서요. 그 제도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서 이거 하나는 그것도 그 설명의 이유가 많아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요. 역사에서 이는 자꾸 내리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열등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낮아야 하는 거. 저는 조그마야 하는 거. 네. 저는 없어야 하는 거. 저는 희생해야 되는 거. 저는 봉사해야 되는 거. 이걸로 다만 됐고요. 그다음에 이건 나가 떨어져서 인간 부족이에요. 거기 때문에 비겁해지고요. 남의 의타적이고요. 의례적이고 독립성이 없고. 그렇죠. 그거와 또 반대로 이거는 여기 있던 거 이런 비례로 이건 자꾸 위안받으니까 자꾸 올려 뜨는데 와서 얼마나 이렇게 제가 다 잘난 줄만 알고 교만하고 이거는 형편없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비만증에 걸린 거야. 저건 쇠약증에 걸린 거고요. 네. 이거 둘이 다 병에 걸린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제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 자체를 본질적으로 질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그 후에 인간이 배려놨는데 그 역사가 이렇게 나는데요. 이제 인간이 할 일이면요. 지금 뭐를 다 개혁하겠다는 몸 가지고 여자는 올라와야 돼요. 그 선생님 그리고 남자는요. 그 교만함, 우월감, 저만 잘났다고 생각, 이기주의적인 거 다 빼야 돼. 뭐 저만 잘났다고. 또 이건 저 왜 못났다고. 이건 왜 제가 뭐 제일 잘난 거 같이 생각하고 그 우월감, 그 교만함 다 빼세요. 그대가 나 없으면 안 되고 나가 그대 없으면 안 되고 둘이 같이 사는 건데 뭐 잘나고 못났고 어떻게 해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근데 서로 부족을 반치고 해서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께 생각하셨는데 구조만 다르죠. 역할은 같아.
그때 마가린 리드사라는 건 둘이 함께 가정에서 둘이 함께 사회했어. 요즘은요 옛날하고 달라서요 사회활동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요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 이거 많은 여성들의 고민거리죠. 아직도 그거 해결 못 하셨어요? 마음으로? 아니 마음으로. 아, 마음으로요? 이걸 택할까 저걸 택할까 이러죠? 아니요? 당당해요? 어디까지 왔어요? 정골이죠? 주저하고 있어요? 그렇죠. 걸림돌에서 이거 가려면 이거 안 돼갖고 이거 하려면 이거 안 되고 이거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혼 안 해서요. 한마디면 다 대답해요. 어떻게 그랬냐? 내가 천사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에요. 극히 자연스럽게 살았어. 우리 여성들이요, 사실 인간답게 좀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그 자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남성들의 의식개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남성분들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선생님께서는요? 근데요, 요즘에 많은 남자들이 의식화됐죠. 그렇죠. 상당히. 그래서 남편으로서 참 아름답고, 참 보람있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응. 정 박사님 같은 남자들이요 우리 한국 사회에 많다면 이제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그런데요, 걱정이거든요. 이제는요, 글쎄, 세월이 가느라면 다 깨요. 근데 세월을 기다릴 수가 없어. 세월아, 너가라. 이러기에는 너무나 급해.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작년부터요. 내가 여성학 주장하고 여성문제연구소 하자고 할 때 모두 웃었던 것 같지요. 내가 또 한마디 엉뚱 것 얘기하는데 남성학 얘기를 작년부터 얘기해도 누가 신문에서 우리 글을 안 받아줘요. 네. 예, 남성학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간통죄 문제 토론하다가 내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꼭 우리 상담소에서 돈만 예산되면 남성학을 하나 정립해가지고 이론을 찾갖고 그럼 쉽지요. 여성학에다 상대적으로 하면 인간의 본연이 나는 건데 이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갔어요. 내가 몇 개 사전 보고 이거 다 인류학은 뭐이고 남성학은 뭐이고 노인학은 뭐이고 아동학 하는데 여성학이 왜 없고 남성학은 왜 없어요. 뭐 당연히 있을 건데 봤어요. 여자들이 저만 문제 있는 줄 아는데 남자 문제 있는 건 안 하고 나만 고치 갔다고 그러는데 나만 고치 소용없어요. 저기도 고치야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는요 사회운동이 필요해요. 그 자극돼서 빨리 올라가니까 저기는요 남성학을 정립해가지고요 이거 내가 이 말 할 기회가 뭔 거 하나님이 주었었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이 말까지 하리라고 생각 못 했는데요. 남성학 정립해가지고요. 남성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성에게 뭘 부족한가? 왜 그렇게 됐나? 그 원인을 다 알고 알아서 장래 남성의 자세는, 아버지의 자세는 남편의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그 참이 그 중요한데 그 가정과 동시에 어떡하나 그때 또 고민할 거야. 여자들이 지금 두 가지 공감한 걸 당연히 조금 있다. 아이고 사회하고 안방하고 어떡하나. 안방 그러다가 그만 있어도 여자들이 다 해냈지만요. 아버지 없는 가정이고 저긴 국민 여자 없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됐어. 여성의 힘이 안 가야 됐기 때문에. 여성의 감이 될 때 이 발전이 속도가 달라질 거고 이 가정의 발전도 가정의 행복도 남편이 들어오고 아빠가 들어야 돼요. 몰라서 하는 예, 이 거예요. 박사님 얘기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저 이 박사님하고 정 박사님께서 그 살아오신 과정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내조와 외조를 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서 사신 그 생활을 들어보니까요. 젊은 날에 오늘날 사는 우리들이 진정한 내조가 무엇이고 진정한 내조가 무엇인지 옳게 깨달아야 됐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것에 대한 진정한 예, 네, 그리고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뭐 어떤 그 법률 공부하고 사법고시 준비하고 뭐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님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더 나은 걸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약자 편에 서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끝까지 지키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동하시면서 살아오신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같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그 집안에서의 주부의 일과 또 사회에서의 일을 놓고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보다 앞선 세대를 살아가신 이 박사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그 큰 꿈을 펼쳐가시게 된 데에는 남편 되시는 정 박사님의 도움이 크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린 시절에 그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어머니께서 주셨던 끝까지 공부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두 아이를 가진 그 엄마로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또한 그 교육적으로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그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 옛날에 비하면은 요새 여자들이 살아가는 조건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딴 세상에 사는데 근데 요즘 여성 살만한 세상 왔는데요. 네, 그래도 요즘 여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 요새 여자들이 이제 앞 세대에 나는 이런 것들을 했지만 요즘 세대의 젊은 여성들은 우리 선배 여성들이 해놓은 이 기반 위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할 게 있으십니까? 첫째요. 지금 세계 풍조도 좀 그렇긴 하지만요. 자기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직도 방황하는 시간이라고 봐요. 왜 그런 거 아니요? 가시적인 것만 생각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애면적으로 대해지는 걸로 말이지 속을 충실하게 하는 그게 부족해요. 왜 그런가 아니요?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장래 있고 이거 일로 발전 뭐 나만이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집만 사는 집만도 아니라 이 사회, 이 민족, 이 온 인류와 같이 사는 이런 좀 지금 이 시대는요 뭐를 요구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이 가정일도 잘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하지만요 이른감도 같이 세계는 하나, 지구는 하나. 그래서 온 인류가 상호부조하면서 살게 되는 세상이 다가온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그 방향으로 크지 않으면요 우리 정령 못 받아요. 지금 이 박사님 모시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같은 여성으로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참 나도 부끄럽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못지않게 송현 선생님도 정 박사님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 박사님 말씀 참 감동적으로 듣고 그 삶의 그 드라마틱하고 그 이런 대목들이 여기저기 다 진하게 와닿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박사님이 저 어떤 외형상의 뭐 명성이나 화려함이나 이런 것 뒤에는 정 박사님이란 정일영 박사라는 이런 또 훌륭한 인격, 정말 멋있는 남성이 그 뒤에 큰 바위처럼 주춧돌처럼 그 밑에 깔려 있다는 점을 그 우리가 늘 제대로 그걸 평가해 줘야 되겠고 또 하나 그 멋있고 부럽게 여겨지는 점은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그늘 때문에 작은 나무가 주위에 못 자라는데 이 박사님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두 나무가 서로 큰 거목인데 서로 그늘을 지우지 않고 두 나무가 다 큰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두 분으로서도 참 멋있는 일이고 우리 시대로 봐서도 정말 참 멋있는 거목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건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박사님의 저런 훌륭하신 점들을 외형만 보지 마시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박사님의 손, 그 바느질, 그 싹바느질, 누비 입을 만드시나고 손이 5개 손가락 끝이 다 틀어져 있는 저 땀과 저 노력이 저 뒤에 밑에 깔려 있다는 이 점을 절대로 그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그걸 제대로 먼저 봐야 되겠다 하는 점을 저는 어제 강하게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요 감사하고요. 오래도록 건강하세요. 예, 예. 아이고, 기가 차지네요. 네, 오늘은 한국 여성운동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이태영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남녀들에게 또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걱정하는 이런 문제까지를 놓고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지난번에 이미 예고해드린 것처럼 3회 연속 기획으로 쓰레기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지만 이게 또 분리하면 자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1편으로는 합치면 쓰레기, 분리하면 자원, 그래서 종이편,
제2편은 썩지 않는 쓰레기, 썩어가는 땅. 그래서 비닐, 또 수은 건전지, 알루미늄 캔, 팩 이런 것들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요. 제3편으로는 가정 폐수 줄일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음식 찌꺼기, 세제로 인한 수질오염의 문제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요,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기획제작국 생방송 여성 담당자 앞이고요. 전화는 781국에 3523번, 3524번 두 대입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